현재 국제 표준화 기구인 IEC TC100의 국제 간사로 활동하고 계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최광순 팀장님을 모시고 XR 표준화 동향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광순 팀장님은 현재 VR, AR 연구센터에서 XR 디바이스 관련 기술 기획 및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시고 ISC TC100의 TA1, TA4의 국제 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최광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XR 표준화 동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공적 표준이라고 그러면 이제 국제 표준 중에서 이제 ISO, IEC, 그다음에 이제 ITU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 단체에서 만든 걸 이제 국제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쪽으로 XR 관련해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IEC TC100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IEC, 그다음에 JTC1, ISO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리고 기타 이제 또 국내 국제 단체 표준에 대한 것도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IEC TC100의 스터디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략 그룹 밑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외부 단체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EC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없고 오로지 회의에 참석하셔야지만 이제 정보를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제안을 해서 AR 기술에 대한 어떤 우리 TC100에서도 뭔가를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이 그룹이 설립이 되었고요. 먼저 소개가 좀 늦었지만 그 IEC TC100이라는 곳은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장치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던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기기의 인터페이스들, 우리가 하다못해 TV나 뭐 DVD 플레이어나 뭐 그런데 모든 인터페이스들, 그다음에 그런 컨슈머 장비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장비들의 인터페이스, 그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 포맷, 뭐 정기적인 물성, 특성 이런 것까지 다 표준을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그 스타디 세션 16번째로 만들어진 스타디 세션에서는 AR 기술 관련해서 이제 TC100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서 그리고 이제 TR 문서, TR이라고 하면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가 되겠고요. 국제 표준 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그 문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IS, TS, TR 세 가지인데요. IS는 어떻게 보시면 강제 규격이고요. 이제 그걸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맨더토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TS는 IS보다는 조금 낮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코멘데이션에 가깝고요. TR은 말 그대로 레포트라서 뭐 이런 동향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표준 단체에서는 이런 TR 문서를 발간을 하고 그 안에 어느 일정 정도의 표준을 개발할 로드맵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차후 하나씩 이제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R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TR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TC100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뉴워크 아이템을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 뉴워크 아이템 도출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표준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룹을 이제 TC100 밑에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최종 미션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1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개발된 TR 문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TR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TR에서는 AR 기술 되게 광범위하죠. AR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어떤 기술적인 도메인으로 설명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러프하게 그림을 일단은 그렸고요. 뭐 과기정통부에서 만든 노테이션이긴 하지만은 모든 우리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런 XR 산업도 CPND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그래서 이제 그 CPND 콘셉트에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디파인을 했고요. 정의를 내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맨 위에 있는 디바이스 쪽입니다. TC100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이퀴먼트, 그래서 약간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강한 TC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TC100에서 표준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이 CPND 중에서도
디바이스 쪽에 주로 이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로 얘기하는 아이웨어 디바이스, 뭐 이런 그런 HMD, 뭐 스마트 글래스, 뭐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분야들, 햅틱 장비라든가 시뮬레이터라든가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디바이스 범주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다른 공적 표준 단체인 ISO나 GTC1 대비해서 TC100에서 디바이스로 가져가야 될 어떤 수급 자체를 일단 넓혀놓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잡았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디테일하게 CPND를 좀 펼쳐서 그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TC100이 바라보는 관점이 디바이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XRA 이코시스템을 그릴 때 컴포넌트가 제일 밑에 나오고 디바이스가 그 위에 나오고 플랫폼 나오고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디바이스를 맨 위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보시면은 맨 밑에 이제 플랫폼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의 최종 아웃풋은 AR 콘텐츠가 되겠고요. 그 콘텐츠를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제일 가운데 보이는 큰 박스가 되겠고요. 뭐 물론 블록블록 다 설명을 드리기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마켓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해당되는.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 플랫폼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물론 그 콘텐츠는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콘텐츠가 되겠죠. 현재는. 그래서 그 콘텐츠를 그 서비스 플랫폼 중간에 서비스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엔드 유저가 컨슈머가 그 앱을 다운로드 받는데 어디서 실행하냐면 최종 실행하는 단말 장치가 이제 디바이스인 거죠. 이제 HMD가 됐던 글래스가 됐던 아니면 이제 휴대폰이 됐던 또는 뭐 햅틱 장비라든가 시뮬레이터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코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로 이 AR 테크니컬 도메인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역시 저희는 이제 디바이스를 할 거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게 TR 문서이기 때문에 정의 정도로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단어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 현존하는 AR 디바이스의 타입을 두 가지를 일단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제조 회사들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테덜드 타입의 디바이스, 그다음에 스탠드얼론 타입의 디바이스 이렇게 두 개 나눴습니다. 테덜드는 말 그대로 테더링이 돼야지만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바깥에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쓴다던가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 스탠드얼론은 글래스 자체의 프로세싱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돌 수 있는, 다만 이제 단독으로 돌기 위해서는 이제 배터리 등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형태를 되게 노멀라이즈해서 도식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그다음에 이제 AR 디바이스에 대해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습, 형태, 폼 팩터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눴고 그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TR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 CP&D 컨셉으로 봤을 때 도대체 AR 기술 각각의 테크니컬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뭘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용어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성능 지표, 뭐 성능 팩터에서 이제 퍼포먼스 팩터라고 얘기를 했고 각각 CP&D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요 부분들이 거의 이 드래프트의 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콘텐츠 부분인데요. 뭐 왼쪽 상단에 나오는 건 이제 AR 오클루전, 이제 가림 현상, 그 다음에 슬램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오브젝트와 오그멘테이션 간의 그런 인터랙션도 지원해줘야 된다. 이건 이제 콘텐츠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얘가 이거를 잘 지원해 주는지 평가하는 거는 여기선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이게 필요한 단체, 저희 TC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바이스를 다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단체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방법론을 찾아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 AR 테크니컬 도메인을 전체적으로 이제 오버롤하게 이제 서베이하는 다큐멘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걸 뭐 설명드리면, 왼쪽에 보이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괴물처럼 사람처럼 서 있는 게 이제 오그멘테이션이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에 보이는 뭐 기둥, 그다음에 바닥 이런 거는 이제 피지컬 월드의 리얼 오브젝트인 거죠. 그랬을 때 그 리얼 오브젝트와 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그 오그멘테이션 간에 이렇게 잘 보이게끔 정합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어클루전 가림 기능, 그다음에 이제 슬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시면은 피지컬 월드의 리얼 오브젝트는 저 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그멘테이션은 주변을 날아다니는 이제 비행기가 되겠죠.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공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보여줘야지만 앞서서 뭐 많은 연사들이 발표해 주신 뭐 이머시브한 느낌을 사용자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AR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매니지먼트,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레이턴시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이제 언급은 되어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좀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로 넘어와서 디바이스에서는 크게 퍼포먼스 팩터를 착용 편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웨어러빌리티, 그다음에 액세서빌리티, 비저빌리티, 휴먼 팩터, 그다음에 나머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5가지로 크게 나눴고, 그 웨어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영향을 준 어떤 서브 팩터가 폼 팩터, 앞서서 뭐 그 페네시아의 송청룡 연구실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의 그 아까 염주은 박사도 얘기를 했는데, 폼 팩터 아이박스, 아이릴리프, 그다음에 FOV, 아이릴리프까지가 이제 웨어러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V, 유저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가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이트니스나 브라이트니스 유니포머티, 옵티컬 에피션시, 이제 트랜스미턴스 이런 걸로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뭐 너무 기술적이라 FOV는 물론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화각, 그러니까 그 우리가 TV를 보는 것처럼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영상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AR 글래스가 뭐 글래스가 크다고 해서 거기서 다 빛이 나오는 건 아니고, 빛이 나오는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광학계의 특성에 따라서 그 빛이 나오는 영역을 우리가 이제 아이박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아이박스에 동공을 갖다 위치시켜야지만 우리가 AR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박스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고, 상식적으로 아이박스를 통해서 봤을 때 그 영상이 보이는 영역 FOV는 물론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고, 아이릴리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종 영상이 출사되는 그 광학계의 끝 단면서부터 동공까지 거리를 아이릴리프라고 하는데, 아이릴리프가 크면 클수록 착용성이 편해지겠죠, 웨어러빌리티가. 그 이유는 이제 글래스를 쓴 사람들도 그 위에 AR 글래스를 쓸 수가 있으니까, 짧으면 본인이 쓰던 안경을 벗고 이제 써야 되는 거고, 대신에 아이릴리프가 길면 길수록 화각을 손해를 보고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아이박스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입사되는 빛이 넓은 영역에 출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휘도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디스플레이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휴먼 폼팩터적인 측면에서도 전부 다 모든 팩터들이 트레이드오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그 버전스와 어코모데이션의 이제 컴플릿에 대한 얘기도 좀 다뤘습니다.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 오브젝트를 볼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실제 그 위치에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진화를 해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상의 영상 렌즈를 통해서 보는 허상을 보게 되면 렌즈의 위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맞추게 되면은 실제 그 가상의 객체는 다른 데 떠 있는 거죠. 그거에 이제 심도의 변화를 이제 계속 사용자가 느끼게 되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VR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로 계속 영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는 거고요. AR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시스루로 리얼 오브젝트도 보고 피지컬 오브젝트도 보고 이 오그멘테이션을 번갈아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좀 덜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 거고, 이 영상은 뭐 폼팩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Glasses have always helped us master light.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뭐 구글에 인수되긴 했지만 바이놀스의 포컬이라는 제품이고요. 밑에 거는 이제 MS 홀로렌즈인데 누구나 다 저 왼쪽 상단에 보이는 저런 안경 같은 AR 글래스를 갖기를 원하죠. 이게 B2C를 위해서도 좋고요. 팬시하게 보이긴 하지만 저 글래스를 내 눈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길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 이 제조사들이 만들어낸 광고 영상을 너무 믿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 포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팬시하긴 한데 아까 IPD란 말이 나왔잖아요. IPD 사람마다 IPD가 뭐 63.3에서 64mm 정도 되는데 그거를 나한테 커스터마이징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코의 높이에 따라서도 또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컬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그 아이박스가 이제 1mm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IP들을 맞춰야 되는 거고 쓴 상태에서 조금만 안경을 살짝만 건드려도 영상이 안 보이고 보이는 영상 자체의 화각조차도 10도 내외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제 영상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이 안경 안에 가리기 위해서 쓰이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자체의 이제 레졸루션이 작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화려한 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건 포기하셔야 되고 뭐 인포그래픽 정도 수준 텍스트 위주의 이제 이런 것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했을 때 그러면은 표준을 내서 우리가 뭐 어떤 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이번엔 디바이스를 밑에서부터 그렸습니다. 디바이스가 있고 디바이스 안에 뭐 콘텐츠도 있고 디바이스도 뭐 시뮬레이터 컨트롤러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군으로 묶여 있는데 그들 간의 뭐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뭐 프로토콜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자하고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세이프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액세시빌리티나 유저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를 위한 디바이스 선택을 위한 어떤 디바이스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우리가 표준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들은 뒤에 나오는 어떤 표준 단체에서 기존 개발하고 있는 표준이 요 AR 테크니컬 도메인에서 이런 부분들의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비어 있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의 표준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요 동그란 불림 말고 이렇게 체크 분류를 해갖고 이게 적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다음 이제 다른 표준 단체입니다. 그 ISO 같은 경우에는 TC159가 있고요. TC170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TC159의 SC4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그 광학 성능 측정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인용한 표준도 있고요. 172 같은 경우에는 옵토카 이제 포토닉스 관련해서 어떤 머티리얼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한 이제 표준도 개발이 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JTC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만 얘기했습니다. SC24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해서 표준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AR, XR 관련해서 이제 표준을 하기 위해서 그 스콥 변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TC100하고 약간 마찰이 있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24가 아니라 24. 그다음에 이제 SC29에서는 뭐 JPEG, MPEG 이런 표준들을 하고 있고요. MPEG-V 관련해서 그건 아마 뒤에 윤경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31, 그다음에 35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예전에 3D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제스처 관련된 표준들이 있고요. 이제 SC36 같은 경우에는 이제 TR 문서 하나이긴 한데 XR이 이제 에듀케이션에 어떻게 이용될지 이런 문서들이 발간이 됐습니다. 뭐 요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임팩트 있는 표준은 현재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정리한 이제 TR 문서 또는 이제 SC24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내에서 AR 그 인바이러먼트와 그 오브젝트에 대한 프로퍼티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은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방법들을 이제 표준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IEC 같은 경우에 조금 앞서가고 있는 데가 이제 TC110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즈를 하고 표준을 하고 있고요. 간사국이 일본이고 거기에 워킹그룹 12가 이제 아이웨어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컨비너 분이 이제 코 컨비너로 이제 한국 분이 계시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간된 아까 한 3-4종의 표준을 저희가 이제 참조해서 다른 논문들과 해서 아까 그 시험 방법들을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그다음 기타 이제 단체 표준으로는 TTA 주로 이제 그 디지털 콘텐츠 PG라고 해서 프로젝트 그룹에 이제 PG610, PG415에서 이제 위와 같은 표준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페이지 넣기 힘들어서 일단 이 정도만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되게 조금 오래된 연식이 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나마 좀 최근에 발간된 것도 있고요. 이제 단체 표준이고 대부분 이제 과제 베이스로 이제 표준을 만드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서 산업계에 임팩트가 있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컨센서스를 얻은 표준인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기타 이제 포럼으로는 역시 이제 과기부 산하의 이제 과제로 이제 출범된 포럼들이 많습니다.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 포럼, 다차원 영상 기술 표준화 포럼, 디지털 가상화 포럼. 디지털 가상화 포럼은 현재 이제 IEEE 2888 워킹 그룹도 설립을 해서 뒤에서 아마 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임팩트 있는 거는 아마 이 크로노스 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3D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컴퓨터 3D 그래픽스 그다음에 뭐 VR, AR 그다음에 뭐 기타 뭐 VR 비전 프로세싱 관련해 갖고 글로벌 인더스트리들이 모여서 만드는 표준입니다. 이게 산업체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오픈 XR이라는 거를 이제 버전 오픈 XR을 1.0을 이제 스펙을 공개를 했고요. 이거의 가장 큰 이슈는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거는 현재 이제 국내 기업들이 현재 이제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했던 거는 콘텐츠면 콘텐츠, 플랫폼이면 플랫폼, 디바이스면 디바이스, 디바이스 들어가면 컴포넌트면 컴포넌트 잘 만들어라고 이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서비스로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디바이스가 니네 콘텐츠를 못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하드웨어 어떤 스페시픽한 그런 센서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는 내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콘텐츠나 플랫폼 입장에서는 뭐를 뚫고 가야 되냐면 그 런타임 시스템, 안드로이드 또는 iOS, 뭐 윈도우 하다못해 뭐 이런 것들을 뚫고 데이터를 올려서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면 이제 개발 플랫폼 유니티라든가 언리얼이라든가 이제 AR 코어, 뭐 AR 키트 이런 데서 데이터를 올려줘야지만 개발자들이 그 베이스로 플랫폼에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슬램을 구현을 하든 제스처 인식을 구현을 하든 뭘 이제 구현을 할 텐데 현재는 거기까지 데이터가 못 올라가고 있죠. 그거를 하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런타임 시스템 만드는 회사들이 다 열어줘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AR 글래스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테더링을 하려면 삼성에서 삼성 핸드폰에 그걸 다 열어줘야 되고요. 애플을 쓰려면 애플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해주는 거죠. 최근에 U+에서 그 애니얼로 사업화를 했을 때도 가장 허들이 그거였고요. 제일 많이 돈 들어간 부분도 이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균 전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메타버스 표준이 됐든 뭐 같은 말이겠지만 이 오픈 XR의 컨셉을 가지고 국내의 기업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시점이 됐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웹 XR 그다음에 IEEE는 예, 뒤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TC백 관점에서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스페시픽하게 지금 이 사업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KA나 이제 KTC 입장에서도 XR 시스템과 이퀴먼트 관점에서 보면은 왼쪽에 디바이스, 그다음에 XR 디바이스 외의 주변 장치 페리페랄 그 사이의 인터페이스 크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터미널과 관련된 디바이스 관련된 거는 이제 TC백 밑에 TA1,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관련된 건 TA4. 다행히도 이제 제가 이제 그 TA1과 TA4에 이제 국제 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뉴 아이템만 만들어진다면은 표준 진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제안드린다면 이제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레퍼런스 모델을 일단 정의를 하고 그 퍼포먼스 팩터 아까 제 TR에서 나왔던 퍼포먼스 팩터들을 정의를 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문서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각각 퍼포먼스 팩터 A부터 Z까지에 대한 평가 방법들을 문서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표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려보고요. XR 페리페럴 같은 경우에는 XR 디바이스 아까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외한 시뮬레이터, 컨트롤러, 뭐 햅틱 장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어떻게 정의를 할지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을 내는 거를 문서를 하나 만들고요. 그 각각 페리페럴 A부터 Z까지에 대해서 그거에 각각 성능 어떤 리퀘어먼트,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필요하면은 좀 더 스페시픽하게 내려가면 인터페이스나 그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 정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한글로 정리한 게 이게 되겠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일단 감사합니다.